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첫 번째 고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별거 없습니다. 3차 방정식 얘기할 거예요.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입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3차 방정식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 됐죠? 자, A, B, C가 뭐냐? 1차식입니다. 1차식. 3차니까 1차식 3개 곱하면 0 나오겠지? 그럼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거야. A가 0이 되도록 하거나 B가 0이 되도록 하거나 C가 0이 되도록 만들면 네, 다음 등식을 0 만드는 적절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결론은 뭐 하자? 인수분해 하자는 거야. 인수분해. 됐죠?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네, 인수정리 개념을 가지고서 조리제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조리제법 해주시고 인수분해 하면 된다고. 그래서 3차가 나왔다, 4차가 나왔다. 네, 인수분해 하세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어떻게 풉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나와요. 인수분해 되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입니다. 3차 방정식 근각의 관계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볼 거예요. 옆에다 좀 적어주세요.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때 이 3차 방정식을 a, x에 알파 넣으면 0 나오는 식, x에 베타 넣으면 0 나오는 식, x에 감마 넣으면 0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1차식 3개 곱의 형태로 바꿨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뭐 하냐? 얘를 전개합니다. 자, 참고로 전개하는 건 곱셈 공식 때 많이 봤던 이야기예요. 참고로 지금 어린이날 지났죠? 어린이날 공식은 잘 안 나올 겁니다. 이제 그냥 네가 아는 평범한 곱셈 공식들 나올 거야. 해서 요거 전개하는 거 바로 보여드림.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전개가 돼요. 해서 다시 쓰면 ax 세제곱 빼기 a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더하기 a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빼기 a의 알파 베타 감마 얘는 0인 거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보는 건 요겁니다. 개수 비교. 자,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같은 값이겠죠? 그래서 같은 값이다. b는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와 같음. 해서 양변에 나눠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을 다 더한 값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두 번째 x 앞에 c가 있죠. x 앞에 c가 있습니다. 얘가 c랑 같은 거겠죠. 두 번째 이야기 c는요 a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됩니다. 양변에 a를 나눠주면 a분의 c 얘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해서 둘씩 곱해서 더한 값 얘가 a분의 c 값이 된다 라고 보시면 또 되겠어요. 해서 지금처럼 계속 근각의 세관계가 나오는 원리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열심히 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상수항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상수항 여기 d는요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값이랑 같죠? 그래서 세 번째 d는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랑 같습니다. 해서 결론 마이너스 a분의 d가 세 근의 곱이랑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해서
3차 방정식 근각의 세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학 때도 한번 본 기억은 날 겁니다. 자, 문제는 얘가 교과서에는 없어요. 다시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외라고 적혀 있는데 교과서에는 없어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3차 방정식 세 근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가지고서 문제를 여러 번 얘기할 겁니다. 잘 봐주시고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쓰면서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차분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뒤로 가서 3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이야기 111페이지의 기본 문제들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39번 문제 보세요. 자, 눈으로 보면서 답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정식을 푸세요. x값 말하면 되겠죠? x 누굽니까? 1 또는 2 또는 3. x는 1 또는 2 또는 3.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라는 건 근을 말하라는 얘기예요. 됐죠? 예준이한테 하지 마세요. 아, 네. 자, 740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근 누굽니까? 근 누구예요? 하고 잠깐만 3차인데 근이 두 개밖에 안 나왔지. 그럼 이때 우리 근을 이렇게 말하면 돼요. x는 마이너스 1 또는 4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은 중근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중복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3개가 나와야 하지만 중복돼서 내 눈에 2개만 보였다. 그럼 741번 x값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지. 왜? 3개가 중복됐거든. 그래서 x는 누구야? 마이너스 3입니다.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3중근이라고 불러요. 3중근. 그러니까 3개가 중복돼서 그냥 내 눈에 하나 보이는 거야. 원래는 3개가 나와야 되지만 중복돼서 하나만 보였음. 3번 중복됨 3중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을 표현하는 과정 관찰을 해봤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743번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요거 2차식 부분 좀 볼게요.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그럼 0 만드는 값 찾을 수 있니 없니? 있습니다. 왜요? 근의 공식. 그래서 자, 요 밑에다가 요거 한번 적어주세요. 3차식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1차식 곱하기 2차식 꼴로는 무조건 변형이 가능합니다. 3차식이 주어졌을 때 얘는 무조건 1차식과 2차식의 고배 형태로는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근을 못 구해요. 그럼 이렇게 1차와 2차 고배 형태로 바꿨는데 이 2차식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0 만드는 값 찾으면 되죠. 2차 방정식 0 만드는 값 근의 공식 넣어서 얘기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처럼 3차식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항상 믿고 가셔야 돼. 무조건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될 거야. 최소 1차와 2차 고배 형태로는 바꿀 수 있을 거야. 그게 안 된다고 문제 잘못 냈을 거야. 그리고 그 의도가 아닐 겁니다. 해서 믿습니까? 나랑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서 항상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743번 같은 경우 x값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x 일단 2 넣으면 0 나온 거 확인했죠? 그 다음 뒤에 있는 2차식을 0 만드는 값 근의 공식 쓰면 되겠네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절반의 제곱 빼기 ac죠?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네. 끝. 그래서 근의 공식 넣어서 근 3개 정말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부연 설명 하나만 더 해볼게요. 3차식은 무조건 1차식과 2차식 고배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2차식이 갖고 있던 성질들도 다 3차식도 갖고 있는 거야.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이거죠. 2차식을 0 만드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플러스 루트면 다른 근은 뭐다? 마이너스 루트. 맞아? 그럼 3차도 마찬가지. 1차식과 2차식 고배 형태로 바꿨으니까 한 근이 플러스 루트로 보이면 다른 근은 마이너스 루트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켤레근이라고 하죠. 3차 방정식도 켤레근 성질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한 근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근이 누군지 말씀해 주셔야 되고 3차니까 근이 3개 있겠죠? 그럼 또 다른 근이 누군지를 차분하게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듣고 있어요? 조금 허리를 세우는 게 어떨까요? 허리가 많이 아파 보여서요. 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문제를 살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안경 끼나요? 이제 수업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이제 안경 껴요? 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744번 문제, 745번 문제. 자, 세 문제, 두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조리제법 가는 거지 뭐.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2 딱 쓰고 야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했을 때 1 넣으면 0 나오고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해서 더하면 빵. 웬만하면 여기서 끝내세요. x 빼기 1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 이렇게 1차와 2차 형태로 그냥 끝내세요. 왜? 2차식은 네가 보자마자 바로 암산돼.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바로 여러분들이 암산이 됩니다. 그래서 x에는요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1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 745번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 1, 3 이렇게 해서 나왔을 겁니다. 해서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긴 하지만 3차 방정식 근각의 세관계에 대한 이야기 749번 문제 여기는 같이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외지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3차 방정식 주어져 있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2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죠.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외우셔야 돼.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자, 마이너스 a 1분의 b 마3입니다. 그럼 몇인 거예요? 플러스 3이에요. 요렇게. 됐죠? 다시 위에다 이거 써줄게.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고 했을 때 요거 바로 써야 돼. 자, 그 다음 둘씩 곱해서 더한 값 a분의 c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4가 돼요. 세근의 곱이죠.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얘까지는 2차 방정식 근각의 세관계랑 동일하게 생겼죠. 하나 더 생긴 거야. 이렇게 보면 돼. 최고차 개수분의 2차, 최고차분의 1차, 최고차분의 상수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순서대로 오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부호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온다는 거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마지막 752번이었겠죠. 제곱 더한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표현. 자, 중간고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치요? 제곱 더한 값은요 3개 다 더해서 제곱한 값에서 마이너스 2 둘씩 곱해서 더한 값. 곱셈공식 변형 쓰자는 거죠. 요렇게 해서 자, 세근의 합 몇입니까? 라고 하면 자, 749번이었죠. 3의 제곱 9가 될 거고요. 둘씩 곱해서 더한 값 4네요. 그럼 마이너스 8이 돼서 답은 1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 이용하는 문제까지 연결하셔야만 근각의 세관계를 그래도 한번 제대로 봤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뒤로 넘어가서 혈내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서 다시 또 앞으로 올까 합니다. 자, 뒤로 따라가 볼게요. 자, 753번입니다. 체크 좀 해주세요. 여기입니다. 개수가 유리수인 3차 방정식. 다시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 개수가 유리수인 3차 방정식.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 자, 일단 개수의 유리수 혹은 실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53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자, 개수가 유리수인데 두 근이 주어졌습니다.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3. 됐죠? 자, 3차니까 근 몇 개 보여야 돼? 3개 보여야 되겠죠? 근데 2개밖에 안 나왔네. 그 2개 중에 얘를 봅시다.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1에 그럼 다른 근은 누구? 1 마이너스 루트 2. 이래도 됩니까? 라고 하면 다시 3차죠. 3차죠. 얘는 뭐야? 1차하고 2차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2차 방정식이 갖고 있던 켤레근 성질도 얘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따라올까요? 그래서 네? 나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니네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 많이 노력한 놈이 점수 잘 받고 조금 덜 노력한 놈은 야, 씨, 인생 녹록치 않네. 인생은 실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한 친구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정당당한 사회가 되잖아요. 깜짝 아유 누구야? 아, 왜 어서 오세요.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자, 그래 다시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근은 1 빼기 루트 2. 됐죠? 그래서 답입니다. 끝. 자, 754번 마찬가지 3차인데 실수라고 했네요. 자, 근이 두 개 보입니다. 1 플러스 i랑 1이죠. 그럼 또 다른 근은 누구?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됐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 두 문제 나머지 한 근만 구하면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을 알고 있으면 세 근을 다 알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는 A값, B값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용해서요? 바로 앞에 있던 3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세 개의 근을 다 더하면 몇이에요? 2에서 마3까지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지? 세 근의 합 마이너스 예분의 예입니다. 됐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었음. 그래서 A가 몇이었다? 플러스 1이었다. 이렇게 아는 거야. 마찬가지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해서 더한 값은 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린 B 값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A, B 값도 다 구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나머지 이야기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하나 보여드립니다. 3차 방정식. 한 허근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쓸 거예요. 오메가라고 불러요. W를 쓰시면 돼요. 오메가라고 합니다. 오메가. 그럼 이 친구 오메가가 갖고 있는 성질이 뭔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봐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이거야. 얘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죠. 맞아? 근이니까 당연히 뭐야? x에다 대입하면 등호 성립해야 돼. 그럼 첫 번째 성질. 대입하는 순간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 된다? 1이 된다. 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다. 따라오죠?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한 허근 오메가가 누군지 한번 직접 관찰해 볼 거예요. 그래서 관찰해 봅니다. 안 돼! 자면. 자, x 세제곱 빼기 1은 0꼴로 바꿀게요. 는 0으로 바꾼다. 민수분해합니다. 자,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 보여요? 네, 보이셔야 돼요.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인수분해 됐죠? 자, 1차식과 2차식 고배 형태로 바꿨음. 0 만들려면 x에 누구 넣으면 돼? 1. 이거는 실수죠? 우리는 허수인 근을, 허근을 궁금해했으니까 여기 있는 2차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0 만드는 값을 관찰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참고로 이 2차식의 한 근을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오메가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근은 오메가의 켤레가 될 거예요. 켤레근을 갖고 있으니까. 됐음? 그럼 우리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도 얘기할 거야. 자, 그 전에 일단 요거부터 풀어볼게. 도대체 오메가가 누구냐? 인수분해 안 되면 뭐 근의 공식 쓰면 되겠죠? 씁니다. 근의 공식 x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마이너스 3이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소수 때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1, 2, 3. 맞아요? 1, 2, 3 본 적 있다고. 뭔데? 규칙 찾는 문제였죠? 얘 뭐야? 세제곱하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값이거든. 그래서 이거 갖고 규칙 찾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는 안 중요해.
누군지 실제로 보는 건 중요하지 않고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오메가라는 거임. 그럼 근이니까 당연히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등호 성립한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일 겁니다. 세 번째. 위에 있는 식에다 양변에 오메가를 나눌게요. 그럼 여기는 오메가가 되고요. 플러스 1이 되고 오메가 분의 1이겠죠? 플러스 1은 넘겨서 마이너스 1로 바꿉니다. 끝. 그 다음 한 근이 오메가 다른 근은 오메가 바니까 여기 2차 방정식에서 근각의 관계 두 근의 합은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요. 마이너스 1이겠죠? 두 근의 곱입니다.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면요. 플러스 1이 되겠네요. 해서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음. 됐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 외우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처럼 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2차 방정식의 두 근각에서의 관계를 가지고서 지금처럼 유도하셔야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한 혹은 오메가에 대한 성질은 지금처럼 유도하는 과정을 거쳐주시고 외우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나도 외우지 않아요. 자, 그 이유는 x 세제곱이 1이 되게 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도록 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다르죠? 자,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근입니다. 대입하면 등호 성립해 오메가 세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얘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으로 표현될 거고 여기 2차식을 0 만드는 한 근이 오메가인 거지. 그럼 여기다 오메가 넣으면 또 0 나와야 되겠네.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양변에 오메가 나눠주시면 나오는 값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플러스 1이고요. 자,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근은 오메가 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입니다.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 플러스 1.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면 역시 마찬가지 플러스 1이 됨. 해서 지금 왼쪽에 있는 5가지와 오른쪽에 있는 5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미묘하게 달라. 됐음? 그래서 이걸 외우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릴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것보다 x 세제곱 더하기 8을 0 만드는 한 허근 걔를 오메가라고 해야지 라고 바꿔서 변형해서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아니라 3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근에 대한 성질과 개념, 뜻을 가지고서 문제를 푼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10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죠? 네, 3번에 써 있는 표현들입니다. x 세제곱은 1이 되는 한 허근 오메가의 성질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얘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유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유도해 주시고 뒤에 있는 기본 문제도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유도하는 과정 한번 보여드렸고요. 고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110페이지 교재 보시면 되고 여기에 4번, 5번 이야기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4차 방정식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4차 방정식에서 크게 2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복 2차식. 뭐라고요? 복 2차식. 복 2차식. 자, 복 2차식 어떻게 생긴 게 복 2차식이었어요? 4차로 표현되어 있거나 혹은 4차, 2차, 1차, 상수죠. 미안. 이렇게 표현됐으면 우린 얘를 보기차식이라고 불러요. 2차의 복수 형태로 써져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기차식은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배운 것처럼. 첫 번째, x제곱을 치환하세요. 그래서 인수분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x제곱을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나오거든. 그럴 땐 뭐하냐? 제곱 빼기 제곱꼴로 변형한 다음 합차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합니다.
푸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방정식 나왔네? 라고 했을 때 얘 조립제법 해야지가 아니라 보기차식이었다면 인수분해하는 법이 정해져 있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고차 방정식 중에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대칭형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ax 4제곱 더하기 bx 3제곱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식이냐? 가운데를 기점으로 좌우에 있는 개수들이 대칭형으로 생겼습니다. 마찬가지 누구 넣으면 0 나올까 고민하시면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푸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x제곱을 앞으로 묶어버리면 ax제곱 bx c x분의 b x제곱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애들끼리 묶습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b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 c 이렇게 묶을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완전 제곱에 2를 뺀 값이랑 같죠? 그 개념을 가지고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a의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b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c 이렇게요. 그 다음 마지막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해서 식 정리해 주시면 인수분해할 수 있음. 왜? 그러면 2차식이거든. 됐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주셔야 될 거야. 그래서 문자로 쓰면 지금처럼 문자로 표현해 주면 좀 복잡해요. 근데 실제로 식으로 썼을 때는 이 정도의 복잡함은 아닐 겁니다. 푸는 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 푸는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딴짓하지 마시고 빠르게 구조 살피고 보기차식인지 상반식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세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조립제법 쓰시면 됩니다. 됐죠? 네. 비대가로요? 아, 얘랑 얘가 짝인데. 비대가로? 열어요? 어디 열어요? 뭘 열어요? CD가 막혀 있어요? 잠깐만 이거 뭐야? A를 2번 썼네? 어머. 와, 안 맞는다? 사이 안 맞는다? 그럼 어떻게 말해요? X제곱이죠? 미안합니다. 안 맞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립방정식 엄청 얘기할 겁니다. 연립 2차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딱 목표 정하세요.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요. 문자 속어입니다. 문자 속어입니다. 자, 문자를 줄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해야 되는 짓들이 너무나 뻔하고 뻔하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딱히 할 얘기는 없고 그냥 밑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쓱 보시면 저 말 하시면 그냥 되는 것들 해서 문자 소거하는 걸 목표로 식변형을 적절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로 갑니다. 112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에서 762번 자, 762번부터 767번까지 총 3개 2세트의 문제가 주어졌죠. 자, 첫 번째 여기 762번을 풀기 위해서 위에 써져 있는 이야기죠.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거임. 이때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 x 세제곱 플러스 1을 0 만드는 한 허근이구나. 그럼 첫 번째
근이니까 대입하면 x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게 일단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그럼 내가 이 근을 구해봐야지 인수분해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때려서 1차와 2차 고비 형태로 바뀌겠죠? 아, 2차식을 0 만드는 그 근이 바로 문제에서 말한 허근이겠구나. 대입하면 마찬가지 등호 성립하겠구나. 그래서 양변을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마지막 2차식의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근은 오메가 바였겠구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2차 방정식 근각의 관계까지 말할 수 있겠구나. 5가지를 쭈루룩 뽑아낸 다음 바로 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762번에서 물어본 질문은요. 바로 2번에 있는 내용이죠. 몇입니까?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763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메가의 17제곱이라고 했죠. 참고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이거를 5번 곱하면 15제곱일 거예요. 여기에 오메가 제곱을 한번 더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오메가의 17제곱을 정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오메가의 16제곱은요.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준 값은요. 마이너스 앞으로 묶어서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네.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2번에서 했던 이야기 이 둘이 넘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몇이었다? 1이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또 차분히 정리해 주시면 나머지 문제들 푸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다. 해서 정리해 주시는 과정 필요하고요. 자, 밑에 있는 765번, 위에 있는 알파에 대한 이야기만 빨리 정리할 거예요. 보여야 됩니다. 1, 2, 3, 뿅뿅. 됐죠? 1, 2, 3 보입니다. 얘는요. 오메가 성질 세제곱하면 분명히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오는 값이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알아내냐? 이렇게 알아낼게요. 양변에 2를 곱해주세요. 그 다음 1을 넘깁니다. 양변을 제곱합니다. 다 넘깁니다. 4를 나눠주시면요. 여기까지. 그리고 뭐 해줘? 양변에 알파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 세제곱은 몇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765번의 답은요. 0이고요. 766번의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복수수 때도 잠깐 봤던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바꾸는 유형을 빠르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좀 해주세요. 789, 789. 편하게 하세요, 여기. 네.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럼 너 근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어 없어? 뭐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해봐야지.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 된다고. 조리제법합니다. 1 마이너스 6 11 마이너스 6 누구 내면 0 나올까요? 1 내려오면 1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됐죠? 바로 정리. x 빼기 1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은 0 됐죠? 인수분해 또 되죠?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2는 0. 그럼 x는 누구예요? 1 또는 2 또는 3인데 알파 베타 감마 순이니까 알파가 1 베타가 2 감마를 3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1 더하기 4 더하기 9 몇이에요? 14네요. 끝 답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지 뭐.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 자, 밑에 보시면 791번 문제에서 왜요? 왜? 왜요? 왜요?
왜요? 아, 미안해요. 울컥했네요. 왜요? 네, 말해주세요. 네? 네, 됐죠? 그냥 찍으면 안 돼요? 그 영상 찍고 있어요. 자, 791번입니다. 자, 791번 보시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라고 했죠? 근이죠, 근. 그럼 x에다 1 넣어도 등호 성립한다. 1 넣읍시다. 1 더하기 a 더하기 6은 0. a는 몇이었습니까? 마이너스 7이죠. 됐죠? 왜? 근이라며. 그럼 여기서 적을 게 뭐가 있냐는 거야. 근이구나. 넣으면 되겠네. 넣으면은 이렇게 되겠지. 끝. 그러면 우린 문제에서 준식을 다시 쓰죠. x세제곱 빼기 7x 플러스 6은 0. 이거 다른 건 어떻게 찾아요? 인수분해해서 찾으면 되지 뭘. 뭐 하면 돼? 조립제법 해서. 누구 넣으면 0 나올까? 찾으면 되죠. 끝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두 근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갑니다. 792번이에요. 자, 792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자, 요 부분에 체크 좀 해주세요.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습니다.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3차 방정식을 줬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무조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갖고 가셔야 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에헤이, 믿음이 부족해요. 믿으셔야 돼요. 인수분해 된다니까? 됩니다. 이거 무조건 됩니다. 진짜 됩니다. 0만 되는 놈 있습니다. 누굴까요? 1. 내려오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0이잖아. 이거 잘못 썼죠?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됐죠? 그럼 얘는요, x 빼기 1하고 3x제곱 빼기 kx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때 우린 얘기할 수 있지. 아, 누구 넣으면 0 나와? 1. 실근 하나 찾은 거지. 그럼 뭐야? 여기 2차식을 0 만드는 값이 허근이었다고. 됐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3x제곱 빼기 k를 0 만드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고. 2차 방정식이 허근 갖는데요. 뭘 보면 돼요? 판별식. 0보다 어때? 작음.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b가 없는데요? 그럼 0이지 뭐. b제곱 빼기 4ac. 그게 0보다 작음. 해서 k는 누구? 0보다 작은 애가 오면 되겠습니다. 끝. 이게 답이야. 해서 저거 그냥 넘긴 다음 얘기해도 되잖아요. 맞아, 말해도 돼. 근데 판별식으로 알면 언제든 다 쓸 수 있잖아. 그래서 판별식 보시면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됐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 들었어요? 판별식 0보다 크면 뭐라고요? 뭐 들었잖아요. 네, 네. 들었네요. 네.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자, 넘어갑니다. 뒤로 갈게요. 욕심하지 마세요. 자, 뒤로 갑니다. 797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별표 좀 쳐주세요. 797번에 별표 좀 쳐주세요. 별표 이미 쳐져 있지만 한 번 더 치겠습니다.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이쁘게 잘 쳤다. 한 번 더 쳐야지. 잘 쳤다.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뭘 갖는다고요? 중근. 중근이 무슨 뜻이니? 중복되는 근. 중근.
그래서 중근, 그죠? 중복 이런 거죠. 중근. 중복되는 근. 안 맞아요. 자, 중근, 중복되는 근입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갔는데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된다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야? 믿음이 부족한 거야 아직도. 사탄 들렸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됩니다. 인수분해 돼요. 누구 되면 0 나올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자, 봅니다. 조리집합니다. 1, k 플러스 1. 자, x 앞의 개수가 0입니다. 주의하세요. x 앞의 개수 0이야. 상수는 마이너스 k. 자, 누구 넣으면 0 나올까요? 라는 그 질문에 자, 아저씨는 마이너스 1 넣어봅니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를 딱 넣는 순간 내려오면 1,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됐죠? 0 나오잖아.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나옵니다. 그럼 얘는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x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kx 빼기 k는 0. 됐죠? 0 만드는 값 내가 하나 알겠네.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 2차식 0 만드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일단 설정할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따라올까요? 받아 적는 것보다 따라올까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아 왜요? 왜? 춤추는 건데? 너 춤도 못 춰? 따라와 여기까지. 따라와. 인수분해가 됐어. 1차, 2차 곱이야. 누구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를 얘는 보여. 여기 2차니까 0 만드는 거 있겠지?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할게. 괜찮아? 괜찮아?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할게. 괜찮아? 따라와. 편하게 보세요. 네. 그럼 봐. 문제는 뭐야? 중근 갖는다며. 근이 중복된다며. 맞아? 그럼 근이 중복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요 2차식을 0 만드는 값. 이 알파랑 베타가 중근일 수 있지. 맞아? 다시. 이 2차식을 0 만드는 값이 중근일 수 있지. 그럼 요 2차식이 중근이야? 2차 방정식이 중근이래? 뭘 보면 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 뭘 보면 돼? 판별식이 어떠면 되는데? 0이잖아. 맞아? 그럼 판별식이 0이면 얘가 중근일 거야. 따라와. 따라와. 첫 번째 상황.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일 거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또 있어. 우리가 근 누군지 알았지 여기. 마이너스 1인 건 보였잖아. 맞아? 그럼 봐. 여기는 알파 베타 둘 중에 한 놈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 있는 거지. 그럼 이것도 중복된 거 아니야? 받아들여? 받아들여? 지금 들었어? 들었어? 다시. 못 들었잖아 지금 커피 마시느라. 아 들었어? 철 좀 들어. 다시요. 근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 알파 베타 중에 한 놈이 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 두 번 나왔으니까 중복된 거네. 맞아 틀려? 맞아?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2차식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면 중근이라고 할 수 있겠네. 받아들임? 우리는 x제곱 더하기 kx 빼기 k를 0 만드는 2차식이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0이거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면 다음 3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됩니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자, 판별식입니다. b제곱 빼기 4ac가 0입니다. 됐죠? 그럼 k에 누가 오면 돼요? 0 또는 마이너스 4. 두 번째, 한 근이 마이너스 1인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한 근이 마이너스 1? 근이라고 근. 마이너스 1이 근이래. 그 말은 무슨 뜻?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등호 성립해야 돼 라는 뜻이죠? 맞아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k 빼기 k가 0 나오겠네.
그럼 2K가 1이겠죠. K는 몇이다? 2분의 1. 그래서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면 요 3개 K값을 다 더한 값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따라옴. 별표를 친 이유가 있어.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친구 중에 하나야. 3차인데 중근을 가져. 인수분해 무조건 됩니다. 됩니다. 복잡한데요? 됩니다. 무조건. 돼요. 인수분해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석할 거야. 얘 3차식이야. 1차식과 2차식 고배 형태. 1차식 0 만드는 거 누군지 알았음. 2차 0 만드는 거 누군지 몰라. 알파 베타라고 쓸게. 근데 중근을 가져. 그럼 여기 있는 근들을 쫙 봤을 때 중복된 게 보여야 돼. 그럼 첫 번째 상황. 이 2차식 자체가 중근을 가질 수 있음. 됐어? 두 번째 상황. 여기 마이너스 1 근 있었지? 얘를 이 2차식도 똑같이 근으로 갖는 거야. 받아들여요?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을 갖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798, 799, 800 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써있죠. 자,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해서 지금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유형 3번을 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숙제 오실 때 요거 3번 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바로 갑니다. 자, 801번입니다. 자, 문제 잘 보세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거든. 3차인데 한 근이 주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합니다. PQ는 뭐다? 유리수.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데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요. 다른 근 누구다?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잠깐만, 3차잖아. 그럼 몇 개 있어야 되냐? 그럼 2개는 안 해? 나머지 하나는 뭐야? 또 다른 근. 누군지 모르니까 알파. 그리고 나서 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안 푼다면서요? 맞아. 그래서 기초 문제만 딱 푼 거야. 세 근. 2 플러스 루트 3, 2 빼기 루트 3, 그리고 알파죠. 이 세 근의 합 2 플러스 루트 3하고 2 빼기 루트 3하고 알파를 더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p 몇이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다 더합니다. 4 플러스 알파가 2네요. 알파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 그래서 또 다른 거는 마이너스 2였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또 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잘 보셔야 돼. 앞에 보셔야 돼.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서 더한 값은 a분의 c. 됐죠? 다시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서 더한 값입니다. 그럼 곱해볼게요. 일단 이 둘이 곱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4 빼기 3. 자, 둘이 곱합니다.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 빼기 2 루트 3. 자, 둘이 곱합니다. 마이너스 4잖아. 미안. 소리.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3. 계산해주면 몇이에요? 뿔마 없어지죠? 마이너스 7. 그게 P. 됐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3개를 다 곱해야지. 자, 둘이 곱하면 1이죠? 거기에 마이너스 2까지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2네요. 이게 마이너스 Q랑 같은 값. 그래서 Q는 2. 그래서 P값, Q값, 알파 값을 여러분들은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요? 이렇게 둘이 곱해 볼래요? 시작.
사랑합니다. 네. 사랑짱. 사랑짱. 몰라? 보현짱. 뭐? 예준짱. 왜 안 해줘? 해봐. 하이. 왜? 뭘 또, 이상한 얘기 좀 타임. 타임. 806번으로 넘어가서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수를 근으로 하는 몇 차 방정식? 자, 3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아까 계속했던 얘기가 있죠. 3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서 선생님 저거 3차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요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이게 되겠냐? 됐음? 왜? 문자가 이렇게 막 A, B, C 세 개나 덕지덕지 깔렸잖아. 그럼 얘는 뭐야? 인수분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대신 문제에서 뭘 했냐? 근을 줬죠. 됐습니까? 그리고 A, B, C가 뭐라고 했어요? 실수라고 했죠. 그럼 이때 근을 살펴봅니다. 근을 봤더니 1이 있네. 2 플러스 i가 있네. 알파라는 근도 있네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알파 누군지 알죠? 누구예요? 2 마이너스 i. 왜? 하나가 2 플러스 i니까 다른 건 2 마이너스 i. 혈례근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문제는 A, B, C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 3차 폐계수가 1이죠. 맞아요. 세근을 합니다. 그럼 만들어 바로. x에 1 넣으면 0 나오는 1차식. x에 2 플러스 i 넣으면 0 나오는 1차식. x에 2 힘들어. 2 빼기 i 넣으면 0 나오는 1차식. 요렇게. 됐음? 그래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정리하려고 봤는데 너무 복잡한데? 맞아. 나도 동의함.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가 교육과정에서 빠졌잖아요 라고 물어보면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얘를 이용하는 문제가 워낙 많이 쌓여있어. 지금처럼 안 쓰고는 못 빼깁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세 근의 합입니다. 세 근의 합. 세 개 다 더하면 되겠죠? 5. 둘씩 곱한 거의 합이죠. 두 곱의 합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2 플러스 i.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2 마이너스 i. 그 다음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4 빼기 i 제곱이니까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몇이야? 9. 마지막 세 근의 곱. 세 개 다 곱하면 되겠죠? 5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결론.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x세제곱 빼기 5x제곱 더하기 9x 빼기 5는 0. 이렇게 해서 A자리에는 마이너스 5, B자리에는 9, C자리에는 5가 왔음. 부호 조심합시다. 해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나오는 값은 9라고 할 수 있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기본적인 용법 정도는 알고 계신 다음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118페이지 오메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우는 거 아닙니다. 808번입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808번입니다. 나오자마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네. 바로 갑니다. 근이네요. 뿅 넣어서 첫 번째 이야기. 오메가 세제곱은 1임. 두 번째 이야기. 다음 3차 방정식 정리할게요. x 세제곱 빼기 1은 0이겠죠? 인수분해.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되니까요. 0 만드는 값 여기 있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겠죠. 쭉 쓰시면 됩니다. 됐죠? 두 가지 정도만 쓸게요. 그 이유는 어차피 나한테 필요한 건 오메가 10제곱 필요해.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을 3번 곱하면 9제곱. 거기에 한 번 더 곱한 값.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5제곱.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누군지 알면 되겠네요. 몇입니까? 0이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어차피 세제곱이 1이니까 거듭제곱하는 숫자가 커져도 계속 같은 값들이 반복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복된다는 걸 안다는 얘기는 규칙을 찾아서 풀 수 있겠구나 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몇 번을 푸냐? 810번 문제도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뾰뿅. 됐죠? 자, 다시 봅니다.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근이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오메가 세제곱 빼기 1은 0입니다. 두 번째 빨리 정리해 주세요. 인수분해에서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고 쓰는 순간 두 번째 이야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겠지? 나머지 필요한 거 쭉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다음 값을 구해볼래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분의 1? 얘는 뭐지? 두 번째 오메가 제곱분의 1? 얘는 뭐지? 세 번째 오메가 세제곱분의 1? 잠깐, 얘는 1이잖아. 맞아? 그럼 그 다음에는요. 오메가 4제곱분의 1 나올 건데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오메가를 곱한 값분의 1이니까 이거 오메가 분의 1인데 그럼 처음 게 다시 나온 거네? 반복되고 있네. 맞아? 그러면 딱 요렇게 이 세 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구나. 됐을까요? 자, 여기서 숫자 먼저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몇 개 썼니? 9개 썼지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몇 개 썼니? 9개 썼지요. 맞아? 다시 얘가 없으면 몇 개 쓴 거니? 8개 쓴 거지. 얘까지 쓰면 몇 개 쓴 거니? 9개 쓴 거지. 근데 문제는 요렇게 3개 하고 얘는 어차피 1이랑 같은 거잖아. 그럼 그 다음은 오메가분의 1이랑 같을 거잖아. 그 다음 오메가 제곱분의 1이랑 같을 거 아니야. 이 3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겠네. 그럼 앞에 있는 3개 더한 값만 찾아봐야지. 됐습니까? 됐어요? 앞에 3개 더한 값만 찾아봐야지. 그럼 3개 더한 값만 찾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개 더한 값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분의 1 더한 값만 찾아봐야지. 분수끼리 더할 거예요. 뭐 하면 되니? 통분하면 되죠.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참고로 분자 봤더니 몇입니까? 0이네요. 됐음? 3개 더하면 0이네. 그럼 뒤에도 또 3개 있고 마지막도 3개 있겠죠? 결론 답은 0이 되겠습니다. 해서 끝나는 문제. 규칙을 찾고 같은 값들이 반복되는 걸 관찰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관찰 잘 해보세요. 8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두 허근의 알파벳하. 4차 방정식 근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어. 뭐 하면 돼? 인수분해하면 돼. 조리제법 써서 하면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 합시다. 보자마자 드는 생각 공통인수부터 뽑아버리지 뭘. x 앞으로 싹 묶어버려. 남은 거 누구? x 세제곱 빼기 1이죠. 그럼 잠깐만 x 세제곱 빼기 1이잖아.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아유 이거 안 되면 환장하는 거지 아주 그냥. 당연히 되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야후. 그러면 어이구 4차니까 1차식 1차식 2차식 이렇게 곱한 형태로 보이네. 그럼 자 봅니다. 누구 내면 0 나옵니까? 0. 누구 내면 0 나옵니까? 1. 누구 내면 0 나오는지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나온 건 이거지. x에 0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고 그 다음 이거 누구지? 2개 더 있는데 맞아? 근데 문제에서 말했음 두 허근을 알파벳하라고 하래요. 잠깐만 0하고 마이너스 1은 허수인근이 아니라 실수인근이잖아. 그럼 도대체 문제에서 말하는 저 알파벳한 누구겠어? 2차식 0 만드는 값이네. 됐음? 그래서
이때 알파와 베타는 누구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0 만드는 그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둘이 더하래요. 2차 방정식 두 근 알파 베타인데 더하래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1 정답. 잘했죠? 끝. 근각계수의 관계 쓴 거지 뭐.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쓴다, 판별식을 본다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짓들인 거야 이제. 이거는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817번 우측에 있는 문제 봅니다. 4차 방정식이 한 근이 2였을 때 다른 근은 누굽니까? 자, 몇 차 방정식 줬어요? 4차 줬지?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3차도 되는데 4차가 안 되겠어? 3차도 인수분해가 돼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4차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그럴 리가 없어. 될 겁니다. 누구 누명 나올까요? x에 누구 누명 나올까? 2라고 써있죠. 문제에 2라고 써있죠. 아니 어디 써있어요? 라고 하면 이 사람아 한 근이 뭐라고? 2라면서 그럼 x에다 2 넣으면 뭐 나와? 는 0 나올 거라니까? 써있잖아. 근이라며.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거고 우리는 그 값이 누군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찾아보자고. 갑니다. 4차 계수 1차 계수 상수까지. 자, 무조건 2 넣으면 일단 0 나온 건 확실하고요. 야호! 내려오면 1 곱하면 2 더하면 6 곱하면 12 더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2 곱하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24 더하면 마이너스 6k 플러스 23 마이너스 12k 플러스 46 와우!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인데요. 이거 무조건 뭐 나온다고? 0 나올 거라니까. 큰일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K는 몇이었다? 3이었다. 3 아니죠. 3이었다. 그럼 K가 3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4차 방정식을 쓸 수 있겠죠. 요렇게. 됐죠? 그러면 다시 이거 인수분해 하면 되나요? 돼. 될 거야, 인수분해. 갑니다. 1, 4, 마이너스 6. 일단 다시 아까처럼 2 넣으면 내려오면 1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몇이냐? 더하면 곱하면 야호! 됐죠? 또 누구 명 나올까? 이것도 누구 명 나올까? 선생님 마이너스 1 아닐까요? 아닐 것 같아. 2 마이너스 1 아닐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아예 제낀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 뒤에 보시면 끝에 5로 끝났지. 내가 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야. 1을 야스. 그런 얘기 했을 거야. 1 아니면 2로 웬만하면 다 끝나. 근데 아닌 경우가 있어. 그럼 넘어가. 왜?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 이거에 약수로 구성되거나 분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 여기 5가 있잖아. 5의 약수에 2가 없어. 왜? 곱해서 5가 나와야 되는데 2랑 누구 곱해서 5가 나와? 없잖아. 그래서 5의 약수로 찾아야 됩니다. 네? 마이너스 5를 넣어보겠습니다. 내려오면 1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야호! 됐잖아. 그래서 결론은 인수분해가 된다. 자, 이렇게 되겠죠? x-2 x 플러스 5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으로 되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냐? 두 허근의 합이니까요. 요 2차식 0 만드는 두 근 더한 값만 말하면 되겠네. 두 근의 합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요. 답입니다. 끝. 허근을 굳이 그할 필요 없습니다. 2차식 0 만드는 근각일수의 관계 이용하시면 되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를 해봤어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120페이지로 가서 보기차식에 대한 이야기 해봅니다. 자,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820번 중요하다고 체크되어 있으니까 바로 볼게요. 820번입니다. 자, 4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보기차식을 푸는 방법. x제곱을 치환해야지.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10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2로 되네요. 아이고 이거 치환하면 바로 인수분해 되는 친구였네. 그럼 t에다 누구 넣으면 돼? 5 또는 마이너스 2 넣으면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음. 이때 여러분들 마지막에 t 값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하세요. 원래 t가 누구였어? x제곱이었지? 그냥 대입해서 이렇게 쓰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쓰세요. 됐죠? 그럼 그리고 나서 둘이 곱해서 0 나왔잖아. 그럼 첫 번째 x제곱이 5가 오면 되는 거 아님?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돼? 풀마 루트 5. 야호! 됐죠? 두 번째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와야 될 텐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는 누굽니까? 실수는 확실히 아니죠? 맞아? 그럼 i로 표현해야 되겠죠? 맞아? x는요? 풀마 루트 2i. 됐죠? 자, 두 실근을 알파 베타 허근을 감마 시그마라고 했을 때 이때 결론 실근 두 개 곱한 값? 둘이 곱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5. 허수인 두근 곱하면 몇이에요? 플러스 2 해서 둘이 더한 값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네요. 해서 끝났습니다. 됐죠?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까지 문자가 4개나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괜찮겠어요? 적어요 시그마요. 저렇게 써요. 알겠어요? 네. 예? 네. 옛날 영상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예진 괜찮니? 어떻게 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측으로 가시면 자, 823번 문제가 보입니다. 자, 문제 잘 보시고 나머지 문제들, 자녀 문제들 여러분들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어온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채점해 오시고 틀린 거 고쳐오시는 것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내신 대비 한번 해봐서 알겠죠? 과제 밀리기 시작하고 오답 정리 안 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밀린다라고 하면 너네 국어랑 영어 들어와. 조졌다잉. 밀리면 안 돼요. 매 수업마다 매 시간마다 내신 대비인 겁니다. 지금부터 6월달부터 공부해야지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네. 나랑이 알았지? 그래요. 자, 823번입니다. 기말고사 잘 봐서 다들 이제 올라가세요. 네, 여기 있으면 뭐해? 네. 내가 알아서 해요. 개복치. 개복.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4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 자, 4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모양을 봤더니 조금 별로죠? 별로죠? 별로지? 왜 별로야? 전개하는 데만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귀찮아. 그래서 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보일 겁니다. 뭐가 보여요? 같은 값들이 반복되는 게 보일 겁니다. 앞으로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그냥 기본이야, 기본. 뭔가 같은 게 반복돼? 공통된 부분이 보여? 뭐 한다? 치환합니다. 자, 어떤 문제를 할까? A라고 할게요. A. 대문자 A. 그럼 이렇게 되겠죠? A 빼기 1하고 A 플러스 3을 곱한 다음 5를 뺀 값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A제곱 플러스 2A 빼기 8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A 플러스 4, A 빼기 2. 그럼 A가 누구였냐?
x제곱 더하기 x였네. 여기에 4를 더한 값 x제곱 더하기 x에서 2를 뺀 값은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인수분해 끝까지 되나요? 끝까지 갑시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하고요. x 플러스 2하고 x 빼기 1은 0으로 끝까지 가요. 끝까지. 됐음? 자, 서로 다른 두 헉은 4차니까 근이 몇 개? 4개. 그 중에 1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와. 두 근은 알았지? 실수인 근이잖아. 그럼 허수인 두 근은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맞아?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를 곱하면요. 4라는 거 알 수 있죠? 하나 더. 이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여기 알파하고 알파 바를 곱하라는데요. 자, 한 근이 알파인데 이거의 켤레를 곱하라고 했지. 맞아? 맞아? 근데 이미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표현했잖아. 이 둘은 무슨 관계? 켤레 관계. 받아들임?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을 어렵게 했지만 알파의 켤레가 누군 거야? 베타인 거야. 당연히 베타의 켤레가 누군데 알파인 거잖아. 왜? 켤레근 한 근이 플러스 i면 다른 근은 마이너스 i라며. 그럼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놨지만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알파 베타 곱한 값.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알파 베타 곱한 값. 그 두 개 더하라고. 됐어요? 그래서 답은 몇이었다? 8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해서 막판에는 뭐까지 켤레근까지 알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왔던 문제 재밌죠? 이런 것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플러스 2i면 다른 거는 마이너스 2i죠. 알파가 플러스 2i면 베타는 마이너스 2i겠지. 둘이 켤레근 관계잖아. 그럼 알파의 켤레가 베타인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의 바가 베타인 거. 마찬가지 베타의 바는 알파인 거. 됐죠? 됐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해서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요. 121페이지입니다. 고차 방정식의 활용 정도까지만 얘기를 좀 해보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25번 문제를 보시면 답 나왔어? 답 나왔어? 깨끗해요? 많이 더럽진 않아요? 이 정도면 깨끗하죠? 봐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변이 늘어난 길이를 구할 거잖아. 어떻게 늘렸는지 봐야 돼. 지금 이렇게 뭐 4인 정사각형 높이가 10인데 밑면의 각 변의 길이를 일정하게 늘렸어. 그 높이를 같은 길이만큼 줄였어.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자 봐봐. 밑에는 4에다가 x만큼 더한 게 될 거야. 그 다음 높이는 10에서 x를 뺀 게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부피가 서로 같다고 그랬거든. 처음 부피는 4 곱하기 4 곱하기 10이니까 160이죠. 얘가 x 플러스 4의 제곱에서 10-x 곱한 값이랑 같아짐 인 거야. 찍었죠 여기까지? 그럼 그리고 나서 이걸 전개, 큰일 났네. 전개할 건데 이렇게 하고 10 빼기 x 이게 160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 또 얘를 한 땀 한 땀 정리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참고로 여기 하면 마이너스 8이랑 이거니까 플러스 10x 제곱. 10x, 2x죠? 2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6이랑 80이니까 플러스 62x 될 거고, 60이 아닌데? 정신없어, 씨. 될 거고, 그 다음에, 하지마. 0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자, x를 다 앞으로 뽑아버리면, x제곱 빼기 2x 빼기 64는 0. 이렇게 되겠죠? 0 만드는 값 찾으면 되겠네. 그럼 x는 어떻게 나와? 짝수 공식 1 뿔마 루트 제곱 빼기 ac죠? 몇입니까? 65가 되겠지? 이 중에 누구로 말해야 돼? 플러스 1로 말하면 돼. 왜? 1 마이너스 루트 65 하면 이거 음수잖아.
맞아? 그래서 양수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라는